이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맨날 뉴스 틀어보면 뭐 내년 하반기에 어떻게 될 전망입니다 뭐 이딴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어쩌라고, 나 지금 전세 사는데.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행동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나는 적어도 이때가 되면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든 뭐 매도를 하든 뭘 하든 하겠어 라는 각자의 기준을 마련하시는데 이 코너를 통해서 제 경험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무주택자는 매수 희망자가 있고요, 관망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2월 달에 샀어야 되는데, 1월에 샀어야 되는데, 그때 진짜 집값 많이 떨어졌었는데 내가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거 놓쳤더니 또 호가 한 1억 올라갔네, 막 요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진짜 막 드릉드릉 스타일 아시죠? 드릉드릉 시동 거는 타입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 시동 안 걸었어, 그냥 뭐 관망, 나는 그냥 더 볼래, 느긋하게 볼래,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각각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 희망자분들은요, 일단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얼마면 사겠다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를 빨리 정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는 제가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영끌 하지 마. 영끌 하면 안 돼. 내가 9억짜리 집을 사는 게 나한테 너무 무리인데 9억짜리 집에 살고 싶다고 마침 떨어졌겠다, 에라 모르겠다, 냉큼 질렀다 집값 떨어지면 진짜 힘드니까 영끌 하지 마세요. 그 기준 설정을 하셔야 돼요, 가격을. 그리고 실거주로 참 여기 좋다, 나 여기 사는 거면 행복하겠다, 이런 거를 또 만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1, 2월 거래가를 잘 보세요. 왜? 1, 2월에 거래가 꽤 많이 됐기 때문에, 단지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억 하던 게 6억 5천까지 떨어졌어. 6억 5천 실거래 찍혔어. 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6억 5천에 살걸. 왜냐면 지금 호가가 7억 5천에 나와. 그럼 이런 분들은 7억이면 사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셔야 할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두 번째, 거기에 맞는 단지들을 매물을 좀 보세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그냥 여러분한테 돌리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네이버 부동산만 보고 있지 말고 가서 매물을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행동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전화도 안 해보고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거래가 됩니까? 전화로는 안 알려줘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가서 집을 보셔야 돼요. 가서 물어보고 집 보시고 하세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을 딱 보면은 그 집의 모습과 나한테 브리핑된 가격이 딱 박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회사 가잖아요? 회사 갔는데 그 아파트 단지를 무심코 봤어.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갔는데 7억 2천에 봤어.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새로 매물이 올랐는데 7억이 올라온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이거 모를 때는 7억인가 보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2천 떨어졌네? 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매물을 보세요. 세 번째, 역전세 얘기했잖아요. 그럼 역전세 나면은 아까 제가 뭐 좀 재밌게 하려고 했지만, 코크님처럼 급하게 물건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물건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라, 이거예요. 직접 미리 준비를 해라, 이거를. 자, 그리고 관망하실 분들은 첫 번째, 일단 내가 지금 당장 집 살 건 아니니까, 집 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전세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나오는 전세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급전세를 찾으라,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임대인분들 중에. 나 머리 아프고 나 돈은 좀 있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전세 6억 하던 게 4억 5천이 됐으면 그냥 4억 4천에 빨리 해주세요. 4억 4천이면 그래도 빨리 나가죠. 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 전세를 놔달라고요. 이렇게 해서 4억 4천에 막 시세 대비 싼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전세를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간 전세 기준으로 이제 2년은 괜찮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계속 중간중간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 역전세는 모두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50%가 역전세라고 했잖아요. 2년 전 대비해서 전세가 싼 게 52.4%라면서요. 그러면 47.6%는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 전세금 올려줘야 될 판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역전세라는데 왜 나는 전세금을 집주인이 더 내라고 그러지?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왕이면 돈을 못 돌려받는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차라리 한 1,000만 원 올려주고 계속 사는 게 낫잖아요, 전세 살 거면. 그러니까 애초에 싸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합리적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해야죠. 내가 영원히 무주택자 할 게 아니면, 그리고 지금 당장 집 난 드름드름은 아니다, 그래도
준비는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매매 전세 시세를 항상 잘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세 싼 데 사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아까 새벽보기님이 코크드리님한테 임대를 6억에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새벽보기님 계획은 2년 전세 살고 집을 살려고 했어. 근데 그 집 사는 예산에 내 전세금 6억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당연히 들어있죠. 당연히. 근데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고 막 4억 5천으로는 내가 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집 마련이 꼬여요? 안 꼬여요? 꼬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새벽보기님이 그때 전세를 6억이 아니라 4억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4억 5천이라도 전세금 받고 빠져나오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기 위해서라도 전세를 싸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급전세를 찾으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분들, 이제 재계약 하시는 분들, 자 현재 전세 시세부터 빨리 체크해 보세요.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 이 역전세 보면서 이거 뭐 어떡하냐 큰일이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를 빨리 내가 살고 있는 단지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셔서 전세 최저가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전세가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왜? 지금 현재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효과를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동산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해놔야 돼요. 지금 여기 전세 얼마나 해요? 이렇게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전세 얼마나 하냐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전세를 뭐 4억에 살고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갔더니 3억 8천, 3억 9천, 4억, 4억 1천 이렇게 있어. 근데 3억 8천 전세 물건에 중개사 17곳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그 3억 8천은 원래 4억에 내놨던 거 2천을 내린 거야. 자, 그러면 전세 시세가 3억 8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3억 8천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그것만 보면 3억 8천이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에 전화를 하세요. 지금 전세 얼마나 합니까? 그럼 부동산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3억 6천 정도면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그게 시세인 거예요. 자, 그걸 알고 임대인하고 협의를 하세요. 지금 저희가 4억에 살고 있는데 3억 6천이 시세랍니다. 그럼 임대인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네이버 부동산은 3억 8천인데요? 아니요. 제가 부동산 확인해봤거든요.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6개월 전부터 미리 협의를 하십시오.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이게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그러면 만기 그 날 나오면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만기 그날 나오겠다고 그냥 통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단지 내에 다른 전세 물건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전세금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뭐 전세금 뭐 나중 되면 돌려주겠지 하고 하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2년 뒤에도 전세가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만큼 안 되면 그때 또 이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세 시세를 부동산을 통해서 잘 체크해 보시고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차익만큼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제가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쉬쉬해요. 말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 임차인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다 갑자기 한 2달 남았는데 전화 와가지고 저 나갈 테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만기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적극적으로 임차인하고 터놓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전세금을 꼭 돌려드리고 싶은데 시세가 이러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만약에 더 거주하실 거면 시세에 맞춰서 재계약을 하고 나머지를 돌려드리고 아니면 빨리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집 좀 잘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2달 남겨놓고 진짜 급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을 마련을 하려면 일단 각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 마련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상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DSR을 풀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만약에 DSR을 풀어준다고 하면 전세대출 대출 받아가지고 시세에 맞게 잘 돌려주시고 서로 힘든 일이 없었으면 저는 좋겠고요. 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다른 대출이라도 알아보시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을 하겠다, 뭐 전세를 놔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집을 살 수 있겠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투자자로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전세가 제가 드리고 있는 전세가 시세 대비 떨어지면 그걸 미리 준비해놓고 돌려드리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고 무리해서 애초에 투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펼쳐놓고 보면 전세도 끝나요. 역전세도. 그리고 또다시 전세난이 올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어찌 될지 예측하는 것보다 내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맨날 뉴스 틀어보면 뭐 내년 하반기에 어떻게 될 전망입니다. 뭐 이딴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어쩌라고 나 지금 전세 사는데.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행동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나는 적어도 이때가 되면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든 뭐 매도를 하든 뭘 하든 하겠어 라는 각자의 기준을 마련하시는데 이 코너를 통해서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댓글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회수는 막 30만 이렇게 나오는데 댓글은 막 120개 막 70개 막 이러면 이게 내가 뭐 잘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뭐 이분들은 지금 뭐가 뭐 어려운 거야 뭐가 답답한 거야 뭘 알고 싶은 거야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끄덕끄덕님께서 그럼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있어서 급매물이 나오면 빨리 사고 싶은데 전세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있잖아요. 빠져나오는데도 시간 걸려. 그러니까 그럼 일단은 월세로 그럼 살고 있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월세로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의 역세권 방 3개에 뭐 계단식이다 그러면 일단 4억대예요. 다 싼 게 전세가. 서울 좀 괜찮은 지역 막 너무 외곽 지역 말고요. 서울에 뭐 2호선 라인 이런 데에 역세권 방 3개짜리 계단식 아파트다 이러면 전세가 다 4억 5천에서 다 5억 이래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은 월세는 뭐 1억에 뭐 100, 1억에 90 이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억에 90만 원 내고 계속 살다가 돈 나머지 3억을 현금을 꽉 틀어쥐고 있어. 그러면 그 3억 가지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당장 전세랑 매매 차이만 주고 사놓고 내 전세 만기 때 그걸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전세를 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면 저는 월세 살면서 내 집 마련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실제로 내 집 마련을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상승장에서 봤던 것 중에 되게 안타까웠던 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전세 살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고 또 막상 이 전세금 무거운 걸 옮길 생각을 하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또 2년 살면은 그 뒤에 집값이 또 올라. 그러면은 내가 그때 2년 전에 이 가격이었는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 2년 뒤에 더 올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사실 분들은 전세를 진짜 싸게 살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싼 전세를 찾아서 언제든지 빠져나오기 편하게 그런 전셋집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월세도 나쁘지 않아요. 내 집 마련 하실 거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고요. 뮤뮤이님이 이제 주신 질문인데요. 지금 역전세 위기가 있는 그 금매로 나오면 요거를 이제 찾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해도 괜찮은 건지. 네. 왜냐면 역전세 그 또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제라도 좀 내 집을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컨텐츠들의 대부분이 이런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제가 원래 이런 거를 요즘엔 제가 다른 채널에서 인터뷰를 안 하니까 제 뷰를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기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는 내 집 마련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어디 사시는데요? 어떤 집을 살려고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제가 당연히 해야 사자가 아닌 거잖아요. 왜냐면 아까 반포자이 보면은 그 매매가 지금 호가가 30억이에요. 30억. 근데 전세가 13억이에요. 제가 그런 집을 어떻게 사라 그래요? 제가 맨날 한 얘기가 뭐죠? 전세가율이 너무 낮으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싸지 않다. 물론 나는 소득 많고 돈도 많고 난 이 집에 사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 난 사업으로 돈 잘 벌어. 그런 분들은 사셔도 된다니까요. 저는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을 말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항상 했던 얘기고. 근데 적어도 지금 사도 되나요를 물어보려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데가 지역이 어딘지 어떤 단지인지 정도는 알려주셔야 돼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남이나 실제로 절대 가격이 비싼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직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 처음인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요, 반포 원베일리가 30억대 아래로 내려오면 싸다고 느낄 것 같아요. 원베일리가 30억 아래면 진짜 싸다, 이거는 사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감이 있어요. 지금 매물 나오는 거 35억 정도, 최저가 한 10층 이상 중에는 35억 정도 매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한 5억 이상이 더 빠진다, 그럼 저는 이거는 싸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억이 아니잖아. 30억 밑으로 안 내려와서 더 비싸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집을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가 있어요. 어떤 데가 있냐면요, 10억 찍었다가 5억대로 내려왔어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뭐 시흥이나 막 이런데 싸잖아. 50%가 빠졌어. 안 싸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인데, 거의 신축 10억까지, 막 8억 9억까지 올라갔던 게 뭐 5억대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게 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전세도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전세 많이 나가면서 3억 4억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한 1억 1억 5천 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저는 그런 집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집 마련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조회수 빨아먹는 그냥 어그로인 거예요, 그런 질문은.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여러분들 그걸 판단하시려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 제가 그동안 많이 알려드렸어요, 솔직히 방송에서. 그것들 보시면서 공부해보시거나, 내가 진짜 어렵다 그러면 강의 좀 들어보세요. 제 강의 좀. 네, 제가 그거 왜 그러냐면 거기 다 하나하나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기서 이론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걸 해보라고 해요. 빨리 해보세요. 이거 찾아보세요. 뭐 이거 정리하세요. 이거 아파트 단지 추려가지고 제출하세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지역마다 단지마다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솔직히 원베일리 30억은 솔직히 관심 없고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내가 가고 싶은 그 단지가 맞아요. 싼지 네. 비싼지 이게 더 궁금하고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네.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원베일리 30억 얘기한 건 기준이라서 얘기한 거예요. 원베일리 30억 아래면 이 아파트는 내가 생각에 가치 대비 충분히 사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가격대다라는 게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가격대를, 레벨을 본인이 가고 싶은 단지마다 다 정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괜히 지금은 사도 됩니다, 이제 뭐 앞으로 지금 안 됩니다, 이런 거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맞아요. 네. 지금 금액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진짜 모아온 돈 플러스 그거보다 더 큰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해야 되는 맞아요. 상황인데, 네. 이거를 단순히 그냥 지금 살까 말까? 이렇게 양자택일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좋은 판단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너나이님이 하시는 그런 또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가 있어요. 네, 내 집 마련 기초반. 네, 월브닷컴에 네, 여러분 연결하셔서 거기에 내 집 마련 기초반 들으시면 네, 내 집 거기에. 마련이 언제 개강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은 개강 안 했죠. 개강 안 했어요. 6월 22일경부터 아마 2주 접수가 남았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네, 후기가 53,000건이네요. 네. 와우. 네. 하나 읽어볼까요? 네. 하나 첫 번째 읽어볼까요? 거 누구죠? 네. 네, 현재 보유 중인 집을 사기 전에 봤어야 하는 내용들이어서 이제야 본 것을 사기 전에 못 본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봤으니 다행입니다. 정말 너와 내가 돈을 버는 강의가 맞습니다. 오. 네. 하여튼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뭐 강의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만이라도 잘 정리하셔서 당장 다가오는 재계약부터 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